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방금 김진호 안녕하세요. 원장님께서 근골다공증 관련해서 근력 보강이나 장부와 관련된 설명을 좀 더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듣고 있다 예, 보니까 좀 첨언을 해둘 만한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제가 연결을 예, 했는데요. 어머니 이렇게 네, 압박골절 입고 나서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프시잖아요. 그게 사실 예, 뼈는 붙었어도 그 주변 조직에 아직은 그 통증에 대한 후유증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사실 예, 이런 거는 그 한의학에서 어혈이라고 봐요, 이런 거를. 그래서 뭐 예, 동물병원에 나온 10종 요통 중에서 어혈 요통이 지금 어머니가 겪고 계시는 압박골절이랑 증상이 똑같아요. 그래서 통증이 막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사실은 분명히 다치기는 등짝을 다쳤는데 아프기는 옆구리나 배도 같이 아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 경우는 어머니 그 한의원에서 여기에 관련한 처방을 받으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 예, 거는 또 어머니 변비가 보통 같이 생기거든요. 예, 변비가 해결이 돼야 이 압박골절에 대한 증상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요. 그래서 그 변비가 평상시에 있었으면은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하셔야 되고 또 골다공증을 예, 이미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햇빛을 많이 쐬셔야 돼요. 그리고 예, 햇빛을요? 햇빛을 일부러 쐬셔야 돼요. 그리고 예, 활동을 어떻게든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그중에 영양제 같은 거 뭐 뼈 좋게 한다고 칼슘제만 열심히 챙겨 드실 게 아니라 칼슘제만 예, 먹어서는 몸에 칼슘이 엉뚱한 데가 이렇게 쌓이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예, 마그네슘이라든지 비타민 D라는 걸 같이 복합되어 있는 종류의 영양제를 드셔야 되고요. 또는 영양제가 꼭 예, 아니더라도 한의원 처방 받아가지고 이런 압박골절에 딱 잘 되는 처방들을 그 각각 한의원에 분명히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거를 처방 받아서 드시는 게 어머니 틀림없이 도움이 됩니다. 해동피를 쓸 때 어깨 통증에 주로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어깨 통증, 뭐 변비통이든 뭐 오십견이든 어깨 쪽 방사통을 호소하는 분들한테 해동피를 이제 해동피 하나만 가지고 그런 효과를 보는 건 아니고 같이 들어가는 뭐 계지라든지 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재들을 원장님마다 이제 쓰는 성향이 다 있으시겠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앞서 이제 황 원장님께서 잠깐 소개를 하셨지만 우리 두릅나무과 식물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 약재를 많이 쓰는 대표적인 게 인삼, 오가피, 그다음에 엄나무의 껍질인 이 해동피가 있는데 우리가 다들 뭐 어느 정도 몸을 보호하는 효과는 있지만 사실 통증에 쓰는 약재들은 몸에 어떻게 보면 기운을 좀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장복하거나 양을 많이 늘려가지고 쓸 경우에는 오히려 기력이 약한 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신경통이 있을 때 쓰는 여러 가지 약재들이 또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위령성이라든지 뭐 아니면 독활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을 쓸 때 체질에 맞춰서 쓰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독활 같은 게 대표적으로 소양인한테 어차피 많이 쓰기는 약재이긴 하지만은 일반적인 통증에서도요. 또 태음인들한테는 이렇게 해동피를 썼을 때 더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응용을 해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사실은 이 한국에서 쓰는 해동피의 기원하고 중국에서 사용되는 그 해동피의 기원 식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용되는 처방이나 원장님이 쓰는 처방 내용이 그 한국에서 사용되어 왔던 처방 내용인지 아니면 중국의 처방을 갖다 쓰는 건지에 따라서 기원 약 식물을 다르게 쓰면은 그 같은 해동피라고 해도 효과가 전혀 이렇게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 이런 방송을 보시고 아 해동피가 어디 좋다더래 해가지고 뭐 드시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할 때 이게 중국산이라고 생각이 드는 또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그냥 식용의 해동피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은 지금 여기서 열심히 저희가 설명해드리고 있는 이런 해동피랑 전혀 다른 이제 서로 딴소리 하는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한의원 방문하셔가지고 그 전문가의 그 상담 이후에 처방을 받았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단방으로 이렇게 하나만 써가지고 물론 이렇게 해동피 자체가 독성이 있다고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시골 가면은 뭐 이렇게 뭐 뿌리 자체가 뭐 이렇게 황기나 인삼이랑 비슷하게 닮았다고 오해하고 드셨다가 막 이렇게 광난으로 막 토사광난 생겨가지고 응급실 실려가시는 경우 제가 그런 전화를 많이 가끔 받거든요. 받아서 도움을 이게 뭐냐 이거 부자냐 뭐냐 이렇게 아니다 부자 아니고 이거 원래 설사하는 약이니까 좀 진정하면 괜찮아진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게 그만큼 사실은 이렇게 그 한의 약들이 사실 일반한테 많이 이렇게 가깝게 있다는 건데 사실은 한의원에서 사용되는 그런 약재들 자체가 그렇게 시각 경험으로 되어 있는 약재들도 물론 있습니다. 아까 뭐 게이지처럼 이렇게 하셨지만 하지만 한의원에 유통되는 약재들은 별도의 수치와 가공을 거치고 유통 경로를 따르는 약재들이기 때문에 민간으로 임의로 구해가지고 하시는 약재랑은 또 잘못된 경로를 찾아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단방으로 하는 거에 너무 의존을 하지 마시고 차로 우려내고 하는 어떤 약재를 구하실 때도 한의원에 가셔서 상담을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더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이제 해동피라고 하면 되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뭐 엄나무나 음나무라고 해도 익숙하진 않는데요. 또 생각보다 또 엄나무나 음나무라고 해서 이거 이제 순을 뭐 이렇게 나물처럼 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뭐 건강에 좋다고 하고요. 아니면 뭐 해동피, 그러니까 엄나무 껍데기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차로 달여 드신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술에 담가서 드신다든가 해서 관절통이라든가 아니면 관절염 아니면 그냥 근육통이 있는 분들이 꾸준히 혹은 뭐 신장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근육통이라든가 변비통, 요가통, 뭐 관절통 이런 데 많이 쓰긴 합니다. 한약재로. 근데 그 한약재로 쓰는 중에서도 대부분의 해동피라는 약재가 메인이 되는 경우보다는 이제 뭐 우술이라든가 두충, 강활, 독활 이런 약재들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서 실제로 뭐 해동피라는 약재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저는 이제 보통 한의원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이런 관절염이라든가 통증에 있어서는 강활, 독활, 혹은 뭐 방풍, 우술 이런 약재로 어떻게 보면 대체를 해서 사용한다. 혹은 이런 약재를 제외하고 이제 사상 처방, 태음인 처방일 경우에는 해동피를 사용하기도 한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걱정이 많으시네요, 어머니. 증상이 예, 한두 개가 온 아니네요. 몸이 무릎도 아파서 후이고 자, 많이 보셔요. 아파요, 몸이. 어머니 키하고 몸무게가 어떻게 되셔요? 아, 키는요, 이렇게 뼈가 이렇게 부러지고부터는요, 지가 그전에 12변 뼈도 부러졌었대요. 근데 그때는 몰라가지고 이렇게 조금 굽었었어요. 근데 지금 또 올해 9월 달에 이렇게 일변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입원을 하고 이렇게. 어머니 키하고 몸무게 어떻게 되시냐고요? 예, 키는요 139 되나 140이 훨씬 넘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줄고 몸무게는 지금 39kg 나가요. 아이고, 어머니 너무 마르셨다. 예. 자, 보셔요. 우선은 첫 번째 문제는 뼈가 금이가는 압박골절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9월 달에 넘어지셔서 노인분들이 가장 주의해질 게 중에 하나가 넘어졌을 때 그 젊은 사람들은 문제 없는데 어르신들은 뼈가 이제 골다공증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콱 주저앉는 압박골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압박골절이래요. 예, 압박골절이 왔을 때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제가 이제 압박골절 환자분들을 치료했을 때 문제는 이게 자연스럽게 뼈가 붙으려면 최소한 12주는 이제 누워 있도록 하거든요. 12주요? 예, 보통 이제 12주를 누워 있으라 그러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뼈는 붙었는데 허리가 약해지는 부작용이 있어요. 예. 우리가 허리가 약해졌어요. 이렇게 서서 왔다 갔다 하고 움직여져야 허리라든가 다리라든가 이게 튼튼해지는데 예. 이게 한 석 달 가까이를 누워 있다 보니 허리 근육이라든가 다리 힘도 약해지고 다 약해지는 거거든요. 예. 자, 어머니 키의 몸무게는 완전히 지금 뼈만 남으신 상태에 안 그래도 약하신 분이 활동 없이 계속 누워만 있고 이러다 보니 근육도 약해지는 거죠. 예. 자, 그럼 우리가 허리를 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복부의 근육은 부드럽게 이완이 돼야 되고 허리와 등의 근육은 튼튼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태생적으로 등하고 허리의 근육은 약하고 복부의 근육이나 가슴의 근육이 좀 강한 편이거든요. 안 그래도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편해지는 상태인데 안 그래도 근력도 약한 분이 한 달 이상 2달 가까이를 이제 누워만 있다 보니 이제 허리라는 등의 근육이 약해지겠죠. 그럼 이게 잡아당기지 못해주니까 자꾸 이렇게 앞으로 구부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구부려지니까 허리도 아프고 구부러진 자세로 걸으니까 무릎도 아프고 또 구부러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목도 아프고 만사가 귀찮고 나가기도 싫고 그러니까 근육은 더 줄어드니까 지금 악순환의 고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압박골절이 뼈는 붙었을 텐데 허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근육이 이제 약해진 상태니까 그걸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좀 약간 날씨가 지금 너무 추우니까 밖에서 이제 운동을 잘 못 하시겠지만 실내에서라든가 해서 좀 걷기라든가 이런 운동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부의 근육을 좀 풀어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복부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핫팩 치료라든가 이런 걸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다가요? 예, 배를 좀 허리에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그다음에 예. 이제 욕심을 내자면 가까운 데 있는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복부를 풀어주는 치료, 허리를 강화시켜주는 치료, 이런 치료를 이제 침 치료, 그다음에 약침 예. 치료라든가 이거 좀 해주시고 이제 왕뜸이라든가 이런 핫팩을 할 수 있다면 그걸 좀 하시고 예. 좀 허리라든가 무릎 관절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이거는 한방에서는 신장이 약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신장이 약해진다, 연세가 많기 때문에 신장이 약해진다에다 플러스해서 한방에서는 어머니처럼 이렇게 구부러진 건 이제 비장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도 갖고 있다고 봐요. 이게 모든 게 다 귀찮고 이제 의욕저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장하고 신장을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뭐 봐야 되겠지만 그 비신양화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한약 치료를 좀 병행하시면 좀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